네, 세상 모든 취업 이야기 비밀노트 톡톡. 오늘은 더빅스쿨의 이건 강사님과 함께합니다. 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쌤 주말 어떻게 보내셨어요? 월요일에 또 왜 안 나오셨어요? 어디 가셨었어요? 제가 약간 월요일은 뜨문뜨문 나오면서 시리즈물로 만들어가고 있는 욕심을 부리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그냥 쉬었습니다. 아 그래요? 오늘도 좀 흥미진진한 그 말의 yes or no로 준비를 하셨나요? 맞습니다. 말의 yes or no 네. 제가 이거 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뭐 가뜩이나 우영우도 시즌2 이제 진행한다고 하는데 네. 저도 이거 시리즈물로 좀 만들고 싶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어떤 기업 기출 질문을 준비하셨는지 궁금해요. 소개해 주시죠. 네, 제가 자꾸 금융 쪽만 좀 출제하는 것 같아가지고 네. 이번에는 좀 금융 말고 공기업 중에서도 좀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공기업으로 한번 갖고 왔습니다. 네. 가장 많이 뽑으면서 가장 많이 채용을 또 우대해주고 있는 기업 네. 한국전력공사의 문제인데요. 질문은요. 본인의 가치관이 조직과 충돌했던 경험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 이걸 한번 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네. 실제 나왔던 질문입니다. 실제 나왔던 질문이고 또 실제 지원자의 답변을 또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요. 제가 그 똘망똘망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대답해 주고. 똘망똘망한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답변 한번 읽어볼게요. 네. 땡땡 공단 인턴 당시 고객 응대에서 제 가치관과 조직의 규정과 충돌한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보증 관련 연장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조직의 규정상 연장이 불가능한 고객이었기 때문에 거절을 해야 됐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자는 제 가치관도 있었긴 했지만 그 조직의 규정이 우선되었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고지드리고자 거절을 했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셨네요. 결국 거절을 했다는 답변이군요. 네, 맞습니다. 좀 조직의 편을 들어줬으니까 좀 좋게 넘어갔을까요? 굉장히 좋은 지적이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 그 조직의 편을 들어줬다라고 하는 측면은 어느 정도 점수를 주자면은 그래도 5, 60점 이상은 받을 수 있는 건데 그 외의 부분 때문에 사실은 이거를 말의 yes or no에서 yes를 줄 것이냐 하면은 저는 노를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되게 똘망똘망하게 답변 잘했는데 노인가요? 그렇죠. 네. 이게 좀 아쉬웠습니다. 왜인가요? 똘망똘망하기만 해가지고 사실은 이제 분명히 있던 일을 그냥 얘기하는 거는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머릿속에 생각했던 것 중에 이런 거 바로 생각난 거를 먼저 던지는 건 나쁘지 않은데 내가 이거를 그냥 있다라고 해서 던지는 것이 과연 옳은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볼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질문에 왜 물어보는 건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고 이 왜 물어보는지를 생각했다라고 한다면 이 질문에 이런 경험을 얘기하는 게 과연 가장 합리적일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면접 가가지고 먼저 떠오르는 질문이 있다라고 해서 답변이 있다라고 해서 그걸 바로 얘기하는 순간 좀 위험해질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여자친구가 갑자기 오늘 나 바뀐 거 없어? 라고 했는데 그냥 넘겨짚으면서 머릿속에 생각나는 그거를 던졌다가 괜히 냉랭해지는 그 사이가 일어날 수 있는. 잠깐만 생각해 볼게. 이게 더 나은 대답이군요. 뭐지? 한번 생각해 볼까? 라고 해서 잠깐 생각해보고 확인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냐. 이런 약간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면접관은 이 질문을 왜 했던 걸까요? 일단은 두 가지라고 크게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함정이에요. 사실은 이제 그냥 가치관과 조직이 충돌했던 경험이 있는가라는 질문이지 뭐 조직이 어떤 특정 부분이랑 충돌했는지 이걸 확인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결국에는 지원자가 가치관적인 부분을 얘기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리고 이 지원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가치관이라고 결론 내릴 수 있는 거는 어려운 사람을 돕고자 하는 제 가치관이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거를 간접적으로 확인한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이 과연 조직과 적합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또 어떻게 보면 함정처럼 돌려 확인할 수 있는 질문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함정을 해서 확인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확인한 부분이 결국에는 이 조직과 부합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간에 어떤 데 취업을 한다는 것은 이제 한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취업을 하면 적어도 20, 30년 이상을 함께 할 조직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결혼도 사실은 20, 30년을 같이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치관이 잘 부합하는 사람이랑 결혼하는 것처럼 회사 입장에서도 사실은 이 가치관이랑 같이 부합하는 사람을 오래오래 함께 하고 싶단 말이죠. 근데 그 부분이 너무 상충되거나 반대의 영역이다 라고 한다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속적으로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려고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개인과 조직이 지속적으로 함께 갈 수 있는지 가치관을 좀 확인해 보는 것 질문이었다라고 하셨는데 이분 답변이 좀 어려운 사람을 돕자는 제 가치관이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좀 이런 부분에서 좀 부족해서 노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맞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함정에 빠졌던 가장 큰 이유는요.
내가 조직의 어떤 부분과 충돌했는지를 얘기할 때 네. 함정에 빠져서 조직의 그 규정과 규범과 충돌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근데 사실은 만약에 조직의 규정과 규범이 나랑 맞지 않은 조직이라고 한다면 엄밀히 따지면 그러네요. 그 조직에서 네. 일을 하면 안 안 되겠죠. 되네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은 리스키했던 부분이고요. 네. 두 번째는 말 그대로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누군가를 돕는 게 가치관이다라 얘기했던 부분이 사실 좀 크리티컬하지 않았나 싶어요. 지금 이 기출 질문이 어디서 나왔다 그랬죠? 뭐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렇게 면접에서 여러분들 저희가 무한 회사인가요? 한국전력공사. 라는 질문했을 네. 때 저희가 어디죠? 라고 하면은 이제 바로 여러분들 내년에 봅시다 라고 네. 될 수 있어요. 네. 어쨌든 한국전력공사죠. 네. 한국전력공사가 누군가 어려운 사람을 돕는 데인가요? 네. 아니죠. 아니죠. 네. 그렇죠. 그 부분 사실 그게 가장 큰 맹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네. 해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을 돕고자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여기서까지 어필할 정도의 가치관인가가 네. 첫 번째고, 만약에 그 가치관이 정말 중요한 가치관이었다면 정말 한국전력공사를 지원하는 게 맞을 것인가. 다른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기관은 많고 많은데. 네. 그래서 그런 두 부분 때문에 사실은 이게 좀 부족했던 부분이 그래서 제가 노를 줄 수밖에 없는 판단 네. 기준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혹시 이전 답변을 좀 올바르게 고칠 수는 없을까요? 저 좀 올바르게 고쳐서 좀 똘망똘망하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 사실 똘망똘망한 부분에 있어서는 네. 사실 연지 MC만큼 똘망똘망하게 저도 못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엄청나게 플러스 점수를 줄게요. 여러분들도 네. 이거 시청하시는 분들은 이런 톤과 이런 보이스로 얘기하시면요 무조건 가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하지만 내용적인 측면에서 고칠 수 있냐라고 네. 물어보면 사실은 이건 좀 위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려운 사람 돕고자 하는 네. 그 가치관 그 자체를 네. 바꿀 수 없잖아요.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냥 다른 네. 대답을 했던 게 훨씬 더 낫지 않았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네. 근데 보통 이런 질문에는 꼬리 질문이 달리기 마련이잖아요. 네. 좀 이 질문에 꼬리 질문은 없었나요? 어, 여기서 그쵸. 노라고 끝인가요?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죠. 네. 사실은 그냥 그 충돌해가지고 그냥 내가 뭐 어쩔 수 없이 거절했다 이렇게 네.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결론이 난 상태니까 당연히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서 그냥 면접관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 수도 있지만 어쨌든 면접관 입장에서는 가시적으로 이분의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확인했단 말이죠. 네.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크리티컬하다고 했던 것처럼 면접관 분들도 사실은 네. 이거에 대해서 좀 위험한데?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꼬리 질문으로 나온 게 우리 회사도 다양한 네. 고객이 있지만 어려운 사람을 위한 기관이라고 특정할 수는 없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네. 없겠죠. 그래서 이제 이분은 그렇겠네요. 하면서 그렇죠. 이제 뭐 내가 뭐 잘못 말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겠다. 뭔가가 문제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던 그런 네. 구조였습니다. 그럼 이 이상적인 답변의 예시가 있을까요? 사실 이게 가치관이라는 게 이제 네. 개인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경험이라는 게 또 다양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어떤 대답이 100% 옳다라고 답변을 한정지을 수는 없어요. 다만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예시와 다르게 좋은 예시가 있냐라고 물어본다면 네. 또 이해도를 돕기 위해서 더 드려야 되니까 제가 한번 준비해 봤거든요. 그래서 네. 가상의 상황을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 중 하나가 맡은 바 업무에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는 것인데 이러한 부분이 조직의 업무 프로세스와 충돌한 경험이 있습니다. 5시 업무 마감을 하고 보통 6시면 모든 직원이 퇴근을 하는 것인데 한 고객이 피치 못할 사고로 서류를 늦게 줘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오늘까지 제출해야 되는 서류였기 때문에 책임감 있게 바꾸는 싶었지만 제가 회사에 남게 되면 다른 직원들에게 피해가 갈까 봐 내적인 갈등이 있었는데 하지만 이러한 부분을 숨기지 않고 팀장님께 말씀드렸더니 흔쾌히 네. 같이 있어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고객을 만나 서류를 받고 남은 업무 프로세스를 마감할 수 있었는데 오히려 저는 이 기회가 좋은 팀원과 리더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 이제 조직과 충돌한 그 지점이 무엇인가라고 네. 이야기했을 때 엄밀히 따지면 6시 퇴근도 어떻게 보면 규정일 수는 그쵸, 있겠지만 네. 사실은 이 거절하고 뭔가 연장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부 프로세스에 의한 업무적인 규정이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출퇴근에 대한 규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돌한다고 할지라도 어느 정도 상쇄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회사의 존립 목적과 전혀 상반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지적해도 상관이 없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의 가치관이라고 했던 부분이 사실 그 충돌이 한다고 할지라도 네. 책임감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조화롭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 책임감도 지키면서 동시에 조직의 그런 중요도도 같이 네. 지킬 수 있는 그런 얘기들로 제가 한번 예시를 들어본 겁니다.
네. 근데 이게 좀 쌤이 가상의 상황을 만들어 본 거잖아요. 근데 사실 본인 가치관과 그 조직의 가치관이 좀 충돌하지 않았을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어떤 사람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나요? 개인적으로는 한 번도 없던 사람은 저는 없을 거라고 아. 생각을 하거든요. 네. 연지 씨는 없었나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을 해보면 뭐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딱 막상 떠오르는 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게 이게 사실은 이게 옳은 답변이거든요. 네. 분명히 생각해 봤을 때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다 그 자리에서 떠올리기 쉽지 않아요. 왜 네. 그럴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네. 사실은 어느 정도 자신의 가치관도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합리적으로 좀 확정 지어져 있지만 그런 부분을 감내하고라도 조직 생활을 적응을 잘했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굳이 충돌이라고 생각했을까지 네. 까지 안 갔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사실은 피해 가셔도 돼요. 네. 피해가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인데 네. 첫 번째는 그냥 죄송합니다. 제가 긴장을 많이 해서 그런지 머릿속에 바로 떠오르는 경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다른 질문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네. 물어보는 거. 사실은 이 경험 질문 자체는요. 면접관들 입장에서는 리스트업이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이거 물어보자 저거 물어보자 하면서 한 10개, 20개 정도 돼 있는데 그냥 하나 찝었는데 그 질문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걸 답변을 못했다. 라고 한다면 면접관이 그냥 허허 웃으면서 네, 다른 질문 해드릴게요. 긴장 좀 푸세요. 이렇게 하고 넘어가실 가능성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앞서 제가 가치관과 조직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어느 정도 내 가치관을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은 조직을 선정하거나 고르는 데 있어서도 그 가치관과 많이 상충하지 않는 조직을 고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이 질문을 피해가는 두 번째 방법은 제가 그래도 제 나름대로의 가치관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을 해봤고 그리고 어떤 조직에서 일할 때도 그 조직이 제 가치관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가장 1순위로 점검하고 있는 터라 사실은 대부분의 조직에서는 제가 크게 뭐 가치관과 충돌했던 경험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확신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이 자리 한국전력공사에서도 면접을 보게 된 것 같습니다. 라고 질문을 하면서 오히려 이 질문의 꼬리 질문을 단순히 이 경험적인 질문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럼 본인의 그 가장 큰 가치관이 뭐예요? 라고 하면서 가치관 질문으로. 그게 어떻게 한국전력공사에 부합해요? 라고 하면서 오히려 지원 동기 질문으로 다시금 끌고 오는 전략도 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더 유리해질 수 있겠죠. 어쨌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는 그런 지원 동기 항목에 대해서는 준비가 되어 있을 테니까요. 네. 그럼 이런 경험 질문 자체가 이 개인과 조직이 지속적으로 함께 갈 수 있는지 개인의 뭐 가치관을 확인하는 작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좀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같은 경우도 제가 막상 바로 생각이 안 났잖아요. 맞습니다. 좀 미리 답변을 준비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럼 회사의 가치관을 좀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은 회사의 그런 가치관, 회사의 부분에서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뭐 여러분들이 일을 안 해봤다라고 했을 때 내가 면접을 가기 전에 당연히 이제 회사의 조직도라든지 아니면 회사의 규정과 규범이라든지 왜 설립되어 있는지 비전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을 분명히 확인하실 거란 말이죠. 그 부분과 나와 어떻게 보면 들어맞는 부분이 뭔지를 먼저 체크를 해보세요. 그리고 그 외의 부분이 과연 정말로 충돌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대부분 솔직히 회사에서 비전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포지티브한 부분들이 존재한단 말이죠. 근데 뭐 네거티브한 부분이 존재할까요? 우리 회사는 10년 뒤에 망할 겁니다라는 비전을 세우는 회사가 있을까요? 그쵸. 없죠. 그래서 대부분은 좋은 이야기들로 흘러가고 여러분들도 면접에서는 좋은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에서는 부합하는 얘기들을 찾는 게 가장 1순위예요. 충돌하는 부분을 찾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만 그러면은 이 면접에서 이 기관에 대한 부합하는 부분들, 충돌하는 부분들을 찾는 게 어렵다. 라고 한다면 나는 그럼 이 경험 질문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라고 한다면 답은 여러분들 사실은 경험 정리에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깡패 스펙이 뭐냐 물어보면은 뭐 자격증도 나올 수도 있고 학교도 나올 수도 있지만 요즘 블라인드가 대세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다 경력, 경험, 기술서에 약간 의존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굉장히 인턴 경험이 금턴이라고 해가지고 인턴 경험을 많이 하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턴을 일단 지원을 하고 근무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취준생들은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의 인턴 경험을 평균적으로 갖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문제점이 뭐냐면 그 인턴 하는 과정에서 그냥 침 흘리면서 뭐 하라 그러면 독사하라 그러면 네 하고 월급 나오면 맛있는 술 마시러 가야지 이러고 말거든요. 그리고서는 인턴 끝나고 나면 인턴 끝났다. 이게 스펙이다. 이러고 말아요. 근데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그 한 줄 생기는 게 스펙이 아니라 그 인턴 기간, 이 한 달이면 한 달, 세 달이면 세 달, 그 안에서의 모든 경험들이 사실 스펙인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은 그 스펙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주어진 업무만 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내가 지원하는 직무와 연관성이 있다 없다 이 정도로만 판단하거든요. 네. 그러지 마세요. 내가 인턴 기간 동안 했던 역할과 일들을요 네. 꼼꼼하게 일기 쓰듯이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일이 있었고 네. 어떤 얘기가 있었고 어떤 노하우가 있었고 맞아요. 지나보면 생각이 잘 안 나더라고요. 잘 안 나요. 네. 그래서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를 한번 다 점검해 놓고 체크해 놓으시면요. 그 포인트들 안에서 이 경험들 중에 한번 엮어볼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 다음에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가령 예를 들면은 처음에 이제 예시를 들어주셨던 네. 보증 업무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내 인턴 3개월 중에 한 번 있었던 일이란 네. 말이죠. 근데 그거를 미리 생각을 안 해놓고 경험을 정리 안 해놓고 그러니까요. 나면 이거는 바로바로 떠오르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 인턴을 하는 과정에서 그냥 일기 쓰듯이 오늘 있었던 일 그리고 그때의 감정 그리고 내가 새롭게 배웠던 거 어떻게 대처했는지 이런 것들을 정말 꼼꼼히 적어 놓으시고 나면요 나중에 추후에 자기소개서를 쓰던 면접을 네. 준비할 때든 이 내용들을 기반으로 사실은 준비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제가 궁금한 게 이런 가치관을 확인하는 그런 질문에서 좀 꼬리 질문으로 많이 나오는 질문이 우리 회사에서는 본인 가치관과 맞지 않는 일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다. 네. 그럼 어떻게 하겠냐라는 질문이 꼬리 질문으로 많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그럴 때 좀 입사 포부를 밝히면서 그건 무조건 하겠다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좀 좋을까요? 아니면 저는 제 가치관을 지키겠습니다라는 식으로 가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이제 네. 처음에 첫 단추를 잘 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가치관이 네.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으로서의 가치관을 이야기하는 게 좋다. 너무 확실한 것보다는. 네, 맞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책임감이라는 가치관을 제가 예시로 들었잖아요. 네. 그 책임감이라는 가치관은 분명히 또 이해상충이 되는 부분들이 조직에 들어가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어느 정도 두루뭉술하고 좀 넓은 범위에서의 가치관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조금 더 피해갈 수 있는 부분이 많아지겠죠.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네. 뭐 충돌할 수 있는 그 책임감이 되게 중요하다 그러는데 네. 그 책임감과 충돌할 수 있는 지점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 괜찮으시겠어요? 라고 물어보면은 네. 물론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하지만 그 안에서 결국에는 제가 이렇게 뭐 회피하거나 네. 뭐 다른 방법이나 루트를 찾는 것 또한 결국에는 이 회사에 대한 책임감, 고객에 대한 책임감을 발휘하는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분명히 적응을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끝까지 이 회사에 대한 애정을 놓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드는 거죠. 그렇네요. 그래서 첫 단추를 잘 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네요. 첫 단추를 잘 끼는 걸로 마무리합시다. 네, 지금까지 더빅스쿨의 이건 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두의 채용 톡톡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같은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톡톡.